한강변을 중심으로 뻗어난 서울특별시의 광진구. 큰 아파트촌과 학원가 등이 들어선 사람들의 기운이 활발한 곳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디자인은 끊임없이 바뀌었는데요. 디자인의 흐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건축을 진행하는 진행자 박정현 건축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소는 보물이 숨겨진 듯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디자인 개념이 담긴 건축물입니다. 기존의 건축물 흔적을 보존하면서 상업 공간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한 그런 멋진 건축물입니다. 어떤 건축물인지 궁금한데요. 이달의 건축사를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홍성룡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주로 건축사님이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하셨는지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민간 건축을 좀 많이 했고요. 공공보다는 민간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업적인 속성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좀 하게 됐고, 거기에 따른 연구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런 브랜드 건축을 우연치 않게 하다 보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했고,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의 하나의 상징성, 브랜딩,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소통과 공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기본적으로 건축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소통이 정확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싱크로율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소통이 삼자 간의 소통이 정확해지면 건축가의 의도가 100%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통은 그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험하고자 하는, 목적하고자 하는 사용자하고의 소통이라고 봐요. 그 소비자는 그 공간에서 어떤 매출과 관련된, 경영과 관련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축물이 IF 디자인 어워드 2023 건축 부분에서 본상을 수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이었고, 또 하나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이 한 40년 된 건물이거든요. 40년 동안 계속 중축이 있었고, 또 한 건물이 아니라 두 개의 건물이 하나가 되는 통합의 과정을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시간과 연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축적에 대한 과정을 해석을 해야 됐고, 이 부분이 좀 인정을 받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통합시키는 과정, 이것도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표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점수가 좀 있었고요. 어떤 형태가 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쉐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용어의 혹시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저는 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용과 내용이 채워진 하나의 덩어리의 개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직물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쉐입은 좀 인식의 차원인 거죠. 그래서 옛날 것, 기존에 있던 것은 하나의 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채워진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쉐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디자인, 그러니까 시간 동안 변해왔던 중축된 것도 있고 각기 다른 건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쉐입이라고 봤고, 저는 그 쉐입이 우영미라는 브랜드로 해석을 한 겁니다. 아까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영미 디자이너와 소통을 하면서 이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 어떤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을 할 때 클라이언트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이분하고는 저하고 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서로 굉장히 아이디어를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하고는 코드가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좋았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저희가 무슨 거의 뭐 일주일에 2번, 3번 이상 대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미지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소통만큼 좋은 건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 우영미 아카이브 사옥의 가장 큰 건축적인 특징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들 중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사옥이지 않습니까? 사옥은 매장과 달리 이 자체에서 수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경제적으로 인테리어만 신경 써서 내부만 꾸밀 수도 있는. 근데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이런 자리에 당신의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는 나는 사업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런 설득을 했죠. 그리고 그 부분도 충분히 동의하셨고,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또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원색을 대표하는 컬러가 레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또 강한 인상을 주는 컬러인데요. 붉은색을 이렇게 선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색도 건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건 전략이다. 특히 제가 상업 건축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업 건축은 사실은 모든 게 다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전략이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사용자들한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리에서 패션 디자이너의 사옥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노출해야 되느냐, 가장 임팩트 있게 노출하느냐, 그 다음에 한 브랜드가 40년이 되면 소비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냐. 패션은 건축보다 훨씬 빨라서, 패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always new예요. 항상 새로워야 돼요. 그러면 항상 새로운 거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붉은색이라고 하는 상징성, 또 실제로 사람들이 붉은색을 보면은 약간 흥분이 돼요. 그런 흥분의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선 안에 있는 색,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캔들 스피릿을 자극할 수 있는 컬러, 그걸로 이제 저희가 레드를 선정을 했고, 우영미 선생님도 이 디자인을 할 시점에 붉은색에 대한 동의를 흔쾌히 하셨고, 그렇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그 의도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볼 때 정말 눈에 띄고 그 개성을 드러내는 건물이라고 보여졌거든요. 소통을 처음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완성된 우영미 아카이브 사옥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감정을 전달했으면 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브랜드 건축으로서 아이콘이 되자. 결국 랜드마크의 속성을 저희가 의미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빨간 건물, 그러면 알 수 있게끔. 또 하나, 이 붉은색을 저희가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 공원은 여름엔 초록색이지만 겨울은 되게 추워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앙상한 느낌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빈 듯한 느낌? 아무래도 겨울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이 지역에서의 생동감을 좀 우리가 부여해 주자라는 어떤 시각적 시그널로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 건물은 무채색에 가까운 톤으로 저희가 다운시켰습니다. 앞에 루버를 좀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건물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건물은 아니에요. 사옥이기 때문에. 다만 1층에 있는 이 아카이브는 패션을 공부하는 패션 학도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열려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패션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우영미 패션 브랜드에 문의를 하시면 아마 견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유일한 패션 도서관으로서의 그런 개방성,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더 즐겁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달의 건축에서 공간의 의미는 멋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이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건축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건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곳을 지나고 멀리서 바라보는 분들에게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정체성, 느낌이 잘 표현되고 전달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